여러분, 혹시 주변에 늘 무시당하고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런 분이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올해 72살. 40년 넘게 이 집에서 살면서도 늘 눈치만 보며 살아온 분이죠. 이른 아침 할머니는 오늘도 부엌에서 가족들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구부정한 등 거칠어진 손,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모습이었죠. 어머니, 또 밥을 이렇게 질게 하셨어요?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며느리 미영 씨의 차가운 목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했죠. 미안해. 다음엔 조심할게.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저 평범한 고부 갈등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이야기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아들 성호 씨도 어머니에게 그리 다정하지 않았어요. 직장에서 돌아와 피곤하다는 이유로 늘 짜증부터 냈죠. 엄마, 오늘도 집에서 뭐 한 일이라도 있어요? TV나 보면서 하루 종일 빈둥거렸겠지. 할머니는 이런 말들에도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할머니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셨다면 그 깊은 곳에 숨겨진 무언가를 발견하셨을 거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아침 설거지를 하던 중 오래된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져버렸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이런. 그런데 이상했어요. 단순히 찻잔이 깨진 것 치고는 할머니의 반응이 너무 컸거든요. 마치 무엇인가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을 잃어버린 것처럼 말이죠. 며느리 미영 씨가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또 뭘 깨뜨리신 거예요? 정말. 이 찻잔 얼마나 비싼 건데. 하지만 할머니는 이상하게도 그 깨진 찻잔 조각들을 유난히 조심스럽게 치우고 계셨어요. 마치 그 하나하나가 다이아몬드라도 되는 양말이죠. 그날 오후 할머니는 홀로 자신의 방에 앉아 오래된 서랍을 열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서랍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색이 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낡은 편지 한 통. 할머니는 그 편지를 꺼내 들고는 한참을 들여다보셨어요. 편지 봉투에는 강남구 청담동이라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오래됐구나. 여러분은 혹시 이 편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할머니는 이 편지를 이렇게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을까요? 그때 방문이 열리며 손녀 은지가 들어왔습니다. 고등학생인 은지만이 할머니에게 그나마 다정했죠. 할머니, 뭐 보세요? 할머니는 급하게 편지를 서랍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옛날 사진 좀 보고 있었지. 하지만 은지는 할머니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평소 할머니와 가장 가까웠던 은지였기에 할머니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챈 거죠. 할머니, 요즘 왜 자꾸 한숨만 쉬세요? 무슨 걱정 있으세요? 할머니는 은지의 손을 잡고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은지야, 할머니가 만약 말야,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면 어떨까? 이상한 질문이었죠. 은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그냥 우리 할머니인걸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인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조용히 밥을 드시고 계셨는데 갑자기 며느리 미영 씨가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어머니, 오늘 동네 부인들이 그러는데 어머니가 젊었을 때 정말 예쁘셨다면서요? 그리고 옷도 참 고급스럽게 입고 다니셨다고. 순간 할머니의 수저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걸 알아채지 못했죠. 그냥 옛날 얘기야. 여러분, 이 할머니에게는 분명 무언가 특별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토록 숨기려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 가족들은 할머니의 진짜 모습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들지 못하고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달빛에 비친 할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바로 그때 할머니의 휴대폰에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으셨어요. 김순자 여사님이시죠? 저는 대한법무법인의 변호사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연락드리는데요.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전화 속 목소리를 듣는 할머니의 표정은 마치 유령을 본 사람 같았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중요한 일이 생겨서 연락드렸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사무실로 한번 와주실 수 있을까요? 강남에 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할머니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계셨어요. 40년 넘게 숨겨왔던 무언가가 다시 할머니 앞에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으셨어요. 오래된 옷장 깊숙한 곳에서 꺼낸 검은색 코트.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옷이었죠. 어머니, 어디 가세요? 오늘 옷차림이 왜 이래요? 할머니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지작거리시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여러분, 할머니가 향하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40년 넘게 숨겨온 할머니의 진짜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할머니가 집을 나서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은지만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할머니의 걸음걸이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마치 젊었을 때의 당당함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하는 할머니.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할머니의 인생을 바꿀 중대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놀라운 반전은 바로 다음에 일어날 일이었거든요. 평생 구박받으며 살아온 그 할머니가 지금 강남의 한 대형 로펌 앞에 서 계십니다. 할머니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이곳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40년 넘게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걸 아셨던 거죠. 이제 정말 끝인가?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선 할머니. 박지훈 변호사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깊이 인사했습니다. 김순자 여사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김태희 여사님이라고 불러야겠죠. 여러분, 들으셨나요? 김태희라는 이름. 할머니의 진짜 이름은 김순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이름은 이제 부르지 마세요. 전 그냥 김순자로 살고 싶어요.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철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태희 씨, 아니 순자 여사님, 대한그룹 회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여러분, 대한그룹이라면 우리나라 10대 대기업 중 하나죠. 그런데 왜 할머니가 그 회장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회장님께서 마지막까지 여사님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변호사가 꺼낸 것은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젊은 남자와 아름다운 여자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 여자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였어요. 민수 오빠. 여러분, 이제 조금씩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와 대한그룹 회장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었던 걸까요? 회장님이 남기신 편지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태희야, 40년 전 내가 떠났을 때 나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지.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거라는 걸. 내가 선택한 평범한 행복을 존중한다. 하지만 내가 죽기 전에 한 가지만은 꼭 전하고 싶었어. 너는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할머니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그때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사님, 그리고 회장님께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걸 뒤바꿀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진 것은 대한그룹 전체 지분의 30%, 약 5조 원 상당의 재산을 김태희 여사님께 유증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여사님, 사실 여사님은 원래부터 대한그룹의 지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40년 전 회장님과 약혼하셨을 때 받으신 것들이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할머니의 진짜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이 김태희 여사님, 아니, 대한그룹 창립자의 외동딸이신 김태희 여사님, 당신은 원래부터 재벌가의 상속녀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죠. 평생 구박받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우리나라 최고 재벌가의 상속녀였던 겁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40년간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가 이렇게 드러나다니.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재벌가의 딸이 평범한 집에서 시어머니 역할을 하며 구박받고 살았을까요? 변호사가 할머니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여사님은 대한그룹 2세 이민수 회장과 약혼을 하셨죠. 하지만 결혼식 일주일 전 갑자기 모든 걸 포기하고 사라지셨어요. 할머니는 그때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거든요. 지금의 남편, 성우 아버지를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할머니는 재벌가의 삶을 버리고 진정한 사랑을 선택했던 거예요.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평범한 남자와 사랑으로 결혼한 겁니다. 그래서 신분을 숨기고 김순자라는 이름으로 살아오신 거군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과 가족들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었어요. 제가 재벌가 딸이라는 걸 알면 진짜 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제 배경을 사랑하게 될까봐.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할머니가 왜 40년간 모든 구박을 참으며 살아왔는지, 진정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날 오후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무언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새로운 빛이 나고 있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여전히 할머니를 무시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집안일은 또 누가 하고? 하지만 이번엔 할머니가 다르게 반응했어요. 미영아, 앉아봐. 할 말이 있어.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할머니의 목소리에 가족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얘들아, 사실 엄마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과거가 있어. 그리고 할머니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조금씩 밝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던 가족들도 점점 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럼 어머니가 정말 재벌가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동안 할머니를 구박했던 며느리와 아들이 어쩔 줄 몰라 했죠.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하지만 여러분, 할머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니야, 성호야. 고마워. 너희 덕분에 진짜 행복을 알았거든.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미안해. 내가 진실을 말하지 않아서 너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며느리 미영 씨는 그제서야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날 밤 가족들은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왜 재벌가의 삶을 포기했는지, 그리고 왜 이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삶이 더 소중했는지를 설명했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야. 진짜 행복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란다. 손녀 은지가 할머니에게 다가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 할머니면 돼요. 할머니는 은지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은지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있었어. 여러분, 이제 이 가족에게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후 가족들은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지만 가장 크게 변한 건 할머니 자신이었습니다. 40년간 숨겨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 후 할머니는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게 되었거든요. 며칠 후 할머니는 변호사와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정을 내렸어요. 박 변호사님, 제가 받을 유산 모두 사회에 기부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5조 원을 모두 기부하시겠다고요?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이 떠들썩했습니다. 평생 구박받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재벌가 상속녀였는데 그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는 소식이었거든요. 하지만 정작 할머니네 집은 조용했어요. 가족들은 할머니의 결정을 존중했거든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그 많은 돈을.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성호야, 엄마한테는 너희가 있잖아. 그게 세상에서 가장 큰 재산이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과 존중이라는 것을 할머니가 보여주셨습니다. 몇 달 후 할머니가 설립한 진실한 사랑 재단의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이름인 김태희로 소개되었어요. 김태희 이사장님, 5조 원이라는 거액을 모두 기부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할머니는 마이크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40년 전 저는 돈보다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다른 분들도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날 행사장에는 할머니의 가족들도 모두 참석했어요. 며느리 미영 씨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저는 그동안 진짜 보물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들 성호 씨도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돈이 있어서 대단한 게 아니라 그 돈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서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손녀 은지는 할머니 곁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할머니가 특별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보면서요. 행사가 끝난 후 할머니는 가족들과 함께 평범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이 집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며느리 미영 씨가 할머니에게 정성껏 차려드린 상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제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으로 준비했어요. 할머니는 고마운 마음으로 가족들을 바라보셨어요. 이렇게 함께 앉아서 밥 먹는 게 정말 행복하구나. 여러분, 할머니는 결국 두 가지 행복을 모두 얻으셨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진정한 사랑과 그 사랑 안에서 얻은 가족들의 존경과 사랑을 말이에요. 그날 밤 할머니는 침실에서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여보, 당신과 함께한 40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거든요. 며칠 후 할머니는 오랜만에 옛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셨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태희야, 정말 대단하다. 그런 큰 결심을 어떻게 해? 별거 아니야. 그냥 내 마음이 진짜 원하는 걸 선택한 것뿐이야. 여러분, 이제 김순자 할머니, 아니 김태희 여사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전국에 큰 감동을 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를 보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특히 가족 간의 관계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할머니네 집에는 또 다른 변화가 있었어요. 며느리 미영 씨가 둘째 아이를 임신한 거예요.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잘해보고 싶어요. 어머니께 많이 배우면서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미영아,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고마워.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앉아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번에는 숨김없이 진솔하게 들려주는 할머니의 이야기였죠. 할머니, 그럼 할머니가 젊었을 때는 정말 공주님 같으셨겠네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은지야, 할머니는 지금이 더 행복해. 진짜 공주는 왕궁에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거란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김순자 할머니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돈과 지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진정한 사랑이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교훈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할머니는 가족들과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더 이상 구박받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온 가족에게 사랑받는 할머니로 말이에요. 그리고 할머니가 설립한 재단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대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그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실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큰 마음을 가진 분일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행복은 가진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누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할머니가 보여준 사랑과 용기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전해져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그 속에서 여러분도 할머니처럼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할머니처럼 사랑이 넘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